자, 토핑을 제조하는 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가 구도를 잘 못 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핑은 1차 발효 때 아니면 반죽을 하면서 계량하시면 되고요. 만드는 거는 편안하게 1차 발효 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맵쌀가루, 자, 그리고 중력분, 이스트, 설탕, 소금. 토핑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 반죽 재료와 다르게 계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꺼번에 계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가린인데요. 마가린은 이렇게 미리 녹여서 중탕으로 녹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지금 실습실 온도가. 그래서 이스트를 발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을 넣으시면 이스트 발효되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아니면 미지근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셔서 토핑을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핑 제조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중력분, 설탕, 소금, 이스트랑 맵쌀가루를 넣고요. 네, 잘 섞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넣으시는데요. 물은 대부분 레시피상에 물을 조절해 가면서 나중에 추가하든지 덜든지, 그러니까 물을 반이는 3분의 2만 넣고 반죽을 하라고 합니다. 반죽이 토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는 지금은 지급 재료가 습식 쌀가루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물을 다 넣어도 똑같은 농도의 토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다 넣어도 무방하고요. 그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4분의 3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 나중에 토핑을 바르기 전에 농도를 보시고 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저는 4분의 3 정도의 물을 넣고 나중에 추가해서 더 바른 그런 식으로, 아까 농도를 보고 더 추가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이 한 180ml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4분의 3이면 대충 눈대중으로 4분의 3 정도 넣겠습니다. 네. 이만큼 남겼어요. 조금 남겼습니다. 얘를 이게 밀가루랑 맵쌀가루랑 물을 먹으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완전히 보시면 완전하게 질척질척한 한 덩어리 반죽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때까지 잘 저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중탕으로 녹여둔 마가린을 섞겠습니다. 중탕으로 녹이지 않으면 잘 안 섞이겠죠. 그래서 중탕으로 녹여둔 마가린을 부으시고요. 말끔하게 고무줄로 싹 긁으신 다음에 얘도 섞일 때까지만. 거품을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섞는 거기 때문에 잘 섞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거품이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저으시고, 얘는 설거지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 담그고, 자, 여기 고무줄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완성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서 1차 발효식 넣던지 실온에서 이제 발효하시면 되는데, 여름에는 실온에 발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많이 추워서 솔직히 저도 평소에는 실온에 발효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차 발효실에 한 20분 정도를 넣었다가 빼서 실온에서 계속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비닐에 씌워서 1차 발효실에 토핑도 넣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발효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핑까지 넣을 수가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불안하시면 물을 최대한 따뜻하게, 이스트가 죽지 않는 따뜻한 온도 한 40도 정도의 물을 넣어서
이렇게 토핑을 제조하시면 이스트가 여러분이 2차 발효 끝나고 바르기 전까지 토핑이 충분하게 이스트가 발효돼서 토핑이 충분하게 바를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조금 춥고 물도 많이 따뜻하지 안 하는 걸 넣기 때문에 비닐에 넣어서 발효실에 넣어서 조금 발효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중에. 자, 제가 지금 발효실에 반죽을 넣은 지 30분이 지났고요. 토핑 반죽을 넣은 지는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토핑 반죽부터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이런 상태인데, 자, 이제 기포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굳이 바로 1차 발효실에 넣지 않고, 1차 발효실에 넣지 않고 그냥 이제 실온에서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2차 발효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따뜻한 상태거든요. 따뜻한 상태에서 이제 발효가 계속 조금씩 될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을 실온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죽이 30분 지났는데요. 이렇게 덧가루를 준비하시고 반죽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의 온도는 27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성한 온도는 물을 따뜻하게 50도로 넣었지만 24도였죠. 그래서 40분 정도가 일반적인 발효 타이밍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어때요?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밑으로 내리고, 네, 손가락에 밀가루를 충분히 묻힌 다음에 푹 빼면 어때요? 다시 하겠습니다. 푹, 푹. 네, 살살 약간씩 오므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를 더 발효시킬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24도로 맞춰도 한 40분 정도면 덧집방은 1차 발효가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27도로 잘 맞췄다. 24도로 맞췄을 때 40분 정도니까 27도로 잘 맞췄을 때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40분이 채 안 된 시간에서 발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발효 상태를 보시면서 발효 완성점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 10분 정도 더 발효하고 나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발효실에 들어간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네, 반죽 온도는 24도였죠. 자,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육안으로 봐도 아까보다 훨씬 큰데요. 자, 내려서 찔러 보겠습니다. 자, 푹. 네, 거의 오므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네, 이 상태면은 네, 발효가 다 된 거고요. 정확하게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1차 발효점 완성점이라는 이론상으로는 정확하게는 거의 오므라들지 않는, 아예 오므라들지 않는, 그 상태가 1차 발효 완성점이라고 많은 책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사 메뉴에서는 거기까지 하실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 찔렀을 때 약간 오므라드는 정도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찔렀을 때 확 오므라드는 게 아니지만 오므라드는 속도가 조금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꺼내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최종 제품의 1차 발효의 완성점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예, 아예 발효를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딱 찔러고 놨을 때 그 자국이 남아있거나 살짝 오므라든다 할 정도는 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으로는 찔렀을 때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게 1차 발효 완성점이지만, 기능사 메뉴에서 여러분이 완성점이라고 파악하시는 건 찔렀을 때 약간 오므라든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전 이제 분할 둥글리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할 건데요. 분할 그램 수는 330g입니다. 330g. 제가 나무판 위에서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아, 맞다. 혹시 모르니까 예, 반죽 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4도의 반죽을 여러분 30도의 발효실에 지금 45분 동안 넣었던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26.2까지 갔네요. 26.6까지 갔네요. 거의 3도 이상 올랐네요. 45분이나 지났을 때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나무판에 의해서 이거를 분할하는 이유는 지금 실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테이블이 너무 차가워서 반죽 온도를 떨어뜨려서 발효 시간이 더뎌질까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가스를 살짝 빼시고요. 그 다음에 6개 등분이니까 6개를 대충 나누시면 됩니다. 330g입니다,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조그만 반죽들이 아래로 가게. 오, 딱 맞았습니다. 330. 자,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완전 실수했어요. 왜 이렇게 개수가 적게 나오나 했더니 300g입니다, 분할량. 이거 완전 오작해서 실격 당할 뻔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분할. 죄송합니다. 이거야. 네, 300g 한 개.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네요. 네, 300g 두 개. 네, 300g 3개. 네,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참 아까운 건데 시간 낭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 300g 4개. 자, 2개만 더 할게요. 다섯 개. 6개. 나머지 반죽. 자, 총 6개의 반죽이 나왔고요. 작은 반죽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둥글리게 하겠습니다. 손에는 밀가루, 바닥에 밀가루 없게. 자, 하나. 자, 조금 옆으로 돌릴게요. 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네, 완성됐고요. 조그마한 반죽은 작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크시면 한 손으로, 손이 작으시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둥글리게 완성했고요. 저는 이제 중간 발효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 발효를 발효실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 발효 다 완성하면 이제 성형하기 전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발효 언제까지예요? 중간 발효 몇 분해요? 예, 이 질문을 누구나 거의 빠짐없이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레시피에 있는 시간은 학생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레시피에 있는 시간은 늘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레시피에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는 실내 온도와 습도가 정확하게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짜여진 몇 분을 발효하시오, 몇 분을 하시오, 몇 분 하시오, 이 시간이 정확해지는 거지, 그거를 일반적인 업장이나 일반적인 실습실에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중간 발효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10분 정도,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네, 최소 10분 이상. 중간 발효를 하는 이유는 둥글리기를 하면 여기 반죽이 힘을 가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모양을 다른 걸로 예쁘게 성형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모양, 둥그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둥글리기를 하게 되면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반죽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탄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형을 하는 건 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형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렇죠? 말 그대로 탄력은 뭔가 자신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죽이 탄력이 엄청 좋다고 하면 밀어 펴면 다시 줄어들고 밀어 펴면 다시 줄어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발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간상으로는 10분 이상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덩어리가 크면 더 해야 되는데, 상태로 봤을 땐 여러분이 반죽을 이렇게 눌러보셔서 이 정도의 탄력이면 내가 밀어 펴기가 가능하다 하시는 시점까지 중간 발효를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 중간 발효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간 발효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중간 발효의 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력을 줄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반죽을 한 덩어리를 정확하게 300g을 빼지 못하니까 두세 덩어리를 합쳐서 300g을 만들잖아요. 이걸 반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상처 입은 반죽이 회복하는 시간도 중간 발효 시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온도가 낮은 실내에서 중간 발효를 한다 했을 땐 첫 번째,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건 어차피 시간으로 해결되는데, 그 탄력이 줄어드는 거는 발효가 좀 이렇게 커지면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발효가 좀 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탄력이 쉽게 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빵하는 실력이 좋다 하시면 그냥 10분, 20분, 15분 됐을 때 상처는 회복된 상태, 하지만 탄력은 아직도 좀 많은 상태에서도 밀어 펴서도 상관없어요. 왜냐? 탄력이 세도 본인이 제대로 성형할 수 있다 하시면 그때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탄력이 있으면 본인이 성형하는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성형이 좀 삐뚤어질 확률이 크다, 이러신 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이 눌러보셔갖고 이 정도 탄력이 죽었으면 할 수 있겠다 하시는 그 타이밍에 빼셔서 성형을 이런 모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중간 발효를 타이밍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빵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다 이게 경험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시피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과 이제 적은 분의 차이가 또 나타나는 부분인데, 저도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단팥빵을 진짜 현장에서 하신 분들은 단팥을 계량하지 않습니다. 단팥을 그냥 한번 탁 헤라로 떠버리면 그게 원하는 무게가 돼요. 탁탁탁 하면서 탁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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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냥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도 단팥빵 같은 거 할 때는 하나씩 단팥을 계량해서 둥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성형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경험의 차이가 결국 실력인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시간을 단축하셔도 돼요. 발효가 약간 덜 되거나 탄력이 약간 있거나, 그래도 밀어 펴도 상관없어요. 워낙 잘 만드시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발효를 한 상태에서 성형을 하시는 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을 발효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시험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 거라서 그 시간을 계산하셔서 꼭 제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